네, 김범수 영입 전에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는 늦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기아 타이거즈가 뛰어들었다. 김범수 영입 전에 뛰어들었다라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기아 타이거즈의 이번 오프 시즌 무브들과 종합해서 어떤 심산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유출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프 시즌이 시작하자마자 핵심 타자 2명을 타팀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FA였는데 딱히 그렇게 그 선수들과의 재계약에 대한 태도 자체가 좀 미온적이었죠. 그러다 보니 더 좋은 금액을 본인들이 원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계약을 오퍼한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됐죠. 박찬호와 최영우였습니다. 박찬호의 공백은 사실은 내야의 야전사령관 역할을 해줬던 박찬호였고 최근 몇 시즌 동안 계속해서 골든글러브 유격수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박찬호 선수였기 때문에 사실 뭐 물론 박찬호 선수를 심정적으로 기아 팬분들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충분히 다른 선수로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굳건하게 리그 정상급 수비력 그리고 공격 쪽에서도 유격수 중에서는 정말 수준급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잖아요. 이 선수가 빠진 부분은 공백이 없다고 얘기하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뭐 그것도 모자라서 최영우 선수가 빠졌죠. 사실상 최영우 선수는 지난 시즌 전반기만 해도 국내 선수 중에 가장 좋은 공격 생산성을 보여줬던 선수였거든요. 후반기에 조금 폼이 안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아주 2명의 비중 높은 선수들 이 표만 보더라도 전체 타점의 35%를 이 2명이 차지하고 있었을 정도니까 이 두 선수가 빠졌을 때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력이 약해진다라는 건 자명한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원하지 않는 약간 이 계약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죠. 최영호 선수가 실제로도 기아 타이거즈에게 조금 이제 뭐 섭섭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조금 하기도 했고요. 뭐 박찬호 선수는 뭐 그렇진 않았지만 어찌되었건 박찬호 선수에게 그 구미를 당겨줄 수 있는 오퍼를 한 건 기아는 아니었고 두산 베어스였기 때문에 이제 팀을 옮겼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기아 타이거즈는 어쩔 수 없이 전력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것도 그런 일이 있은 후로 거의 뭐 한 달 이상 지난 이후에 갑자기 지금 좀 돈을 쓰겠다라는 뉘앙스로 전력으로 달리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강점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까지는 뭐 좋은데 사실 기아 타이거즈는 오히려 합리적인 돈을 쓰겠다라고 이번 오프 시즌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팀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이런 무브들이 과연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던 합리적인 어떤 성격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력 쪽에서 야수 쪽에서 아낀 예산을 투수진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는 뭐 이런 생각들. 타겟은 조상우 내부 FA죠. 조상우는 그리고 김범수, 홍건희 외부 FA 2명을 동시에 영입을 하면서 불펜의 양적인 부분을 좀 갖춰놓자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난 시즌 기아 타이거즈는 불펜 ERA가 9위였죠. 전반적인 지표 자체가 9위였고 리그 최상위권으로 불펜 지표 자체를 좀 올려놓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안 된다면 어차피 선발은 정해져 있고 그렇다면 불펜 쪽에서 조금 뎁스를 충전해서 불펜 약으로 좀 가보자라는 심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펜 평균 자책점 ERA를 보면 지난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ERA가 리그 평균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았던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 타겟은 일단 김범수입니다. 자, 자완 파이어볼로 최고 150km까지 상회하는 저항 강속구라고 제가 써놨지만 김범수의 포신 패스트볼 구속은 좀 많이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김범수가 위력적이지 않은 투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예전에 김범수는 진짜로 150km를 넘나드는 포신 패스트볼 그리고 슬라이더 두 구종만으로 타자들을 상대하는 투수였어요. 하지만 김범수가 좀 달라졌습니다. 포신 패스트볼이 예전처럼 몸이 진짜 좋은 때처럼 그렇게 막 살아서 들어가진 않아요. 평균 패스트볼 구속도 많이 낮아졌고요. 그런데 커브볼, 포크볼 이 두 구종을 연마를 하면서 김범수가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ERA가 2점대 초반이었던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플루크다라는 의견들도 있으시고 그냥 짧게 이닝을 소화를 시키고 좌타자들만 웬만하면 소화를 시키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런 걸 감안해도 김범수가 좋아진 건 맞습니다. 저는 거기에는 김범수가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구종이 장착이 됐고 그 두 가지 구종이 무의미한 그냥 공이 아니라 타자를 현혹시킬 수 있고 카운트를 잡아낼 수 있는 공이기 때문에 이 김범수가 구종 두 개를 추가한 건 상당히 커요. 물론 여전히 우타자를 상대해야 된다거나 어떤 긴 이닝을 소화했을 때 안정적으로 이닝을 끌어주는 투수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김범수는 분명히 좋아진 선수인 건 확실해요. 이번 시즌 성적 보시면 73경기, 그런데 이닝은 48이닝밖에 되지 않죠. ERA가 2.25 커리어 하이였고요. 곽도규 선수가 지난해 이제 토미존 수술을 받고 돌아오더라도 아마 한 6월 정도 뭐 그 정도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빠르면 뭐 시즌 초반에 올 수도 있겠지만 또 곽도규 선수가 빠진 자리를 그 공백을 메워줘야 되는 좌완 투수가 필요한데 김범수가 적격이고 원래는 우승 시즌엔 최지민 선수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최지민 선수가 갈수록 제구가 너무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범수 선수를 영입을 하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 얘기가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지금 소스들이 흘러나오는 어떤 경로를 추적을 해보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홍건입니다. 알뜰 계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인 선에 계속 이야기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이제 알뜰 계약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홍건희는 지금 시장의 평가가 냉정하다. 예, 그런 상황에서 기아가 이제 손을 내밀고 있고 왜냐면 결국 홍건희에 대한 수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붙질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가 높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베테랑 우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펜도 양쪽으로 구비를 해놓으면 정혜영, 전상현 같은 이제 기존의 필승조가 있는데 여기 김범수가 영입이 되고 조상우도 내부 FA로 그냥 이제 재계약을 하게 되고 거기에 홍건희까지 오게 되면 진짜로 곽도규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되고 최지민도 좋은 폼을 차지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기아에는 좋은 뭐 성영탁 같은 아주 좋은 연건이 있고요. 김태형 같은 어떤 지난 시즌 가능성을 보여줬던 파이어볼러가 있기 때문에 이태양 선수도 이번에 한화에서 2차 드래프트로 팀을 옮겼죠. 양적으로 진짜 승부를 보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로 성사가 된다면 물론 이제 오피셜 뉴스를 봐야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필승조 라인업이 마무리 정혜영을 중심으로 해서 전상현, 김범수, 조상우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영탁 선수는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투심을 제일 잘 던지는 투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최지민이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부상에서 돌아오는 곽도규 선수가 또 역할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기아가 그냥 구색을 놓고 봤을 때는 전혀 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김범수 홍건희 이런 선수들이 투입이 되게 되면 기아가 양적으로 불펜을 많이 확보했다. 아까도 또 이태양 선수를 말씀드리지만 이태양 선수도 있고 경험 많은 선수들, 젊고 공 빠른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다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니까 말이죠. 지키는 야구를 하겠다. 짠물 야구. 이게 이제 승리를 했던 게 지난 시즌 SSG죠. 선발도 물론 좋았지만 불펜 쪽에서 정말 틀어 막을 수 있는 불펜들이 많다 보니까 장기 레이스를 버텨나갈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수는 많이 못 냈어요. 지난 시즌 SSG의 공격 지표 자체가 최하위권이었거든요. 점수를 많이 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수력의 힘, 뭐 기아 타이거즈는 외국인 투수의 힘이 있고 양현종도 있고 이의리도 있고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투수들이 어느 정도 막아주면 불펜 쪽에서 진짜 양으로 한번 짠물 야구를 해보겠다. 예, 지난 시즌 SSC는 말씀드렸지만 공격력이 좋지 않았지만 결국은 3위로 준 플레이오프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야구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뉴스가 사실이라면. 근데 스포츠조선에서 하루 전만 해도 별 지금 뭐 진전 없고 하나이글스랑 진전되고 있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또 똑같이 스포츠조선에서 김범수, 조상우, 홍건희 한 번에 노린다 기아가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니까 이거는 조금 그리고 이런 뉴스가 오피셜이 나는 그 시간대가 스프링 캠프 직전이거든요. 이거는 한번 눈에 불을 켜고 한번 지켜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팬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김범수 선수가 좋은 선수이긴 한데
과연 이제 어떻게 어떤 계약 규모로 계약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진짜로 기아가 김범수를 데려가면 우리는 25인 외 보상 선수를 데려갈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유망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계약이 성사가 되면 저는 그때 가서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보상 선수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의 공익 광고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국가유공자 참전용사분들을 위한 내용이고요. 지금 살아계신 참전용사분들 대부분이 90세 전후시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요. 2만 명도 채 남아 계시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직접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기회 자체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평화롭게 야구 보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이제 그분들의 희생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국가에서 뭐 훈장까지는 못 드려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대부분들 이제 쪽방촌에 거주하시거나 저소득층으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마저 위협을 받으시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나라를 위해서 되게 애쓰신 분들인데 이제 홀대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광고를 하게 됐고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꼭 이제 빠르게 필요한 시점이라서 지금 이렇게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가입하라는 이야기라든지 돈을 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링크 들어가셔서 서명만 해주시면 되는 일이고요. 저도 당연히 서명을 완료했고요. 뭐 1명, 1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좀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광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누적으로 한 3000분 정도 참여하신 걸로 집계가 되는데요. 더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